32번입니다.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니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디귿, 시점 수정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만을 적용해야 한다. 리을, 감정평가 법인 등은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같은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한 30초 동안 짤막하게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감정평가 파트에 출제 경향을 놓고 보면은 법조문을 상대적으로 깊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2번 문제를 한번 이제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가서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요. 땅을 평가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를 기준으로 이제 표, 시, 지, 개, 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적절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 이게 말하자면 도시지역은 3년,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년이죠. 숫자 3년, 5년 숫자 기억하시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도시지역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의 기준을 정해서 선택된 가격이 적정한 실거래가인데, 이걸로 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는 이렇게 표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이때에 디귿에 가서 표준지로 할 경우 시점 수정을 하잖아요. 시점 수정은 이제 날짜, 시점을 우리가 고치는데,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거래 시점의 날짜와 기준 시점의 날짜를 맞추는 건데, 그때에 적용되는 것이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요. 네, 지가 변동률, 그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만,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귿이 틀렸다. 지가 변동률을 하는데, 우리 기억납니까? 지가 변동률을 위해서 선별된 땅은 표본지라고 하자고 그랬죠. 자, 그런데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지 타당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조사할 수가 없을 때는 한국은행에 발표하는, 하나 기억합니다. 누가 발표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이 틀렸다. 지가 변동률로 하는데, 지가 변동률로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 감정평가 법인은 아까 이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갖고 가격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시산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산가격을 조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한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산가격 조정에서 나오는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공시지가 기준법과 아까 비교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서로 같은 거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다른 거다. 이게 시산 가액 조정을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그러나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서로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한 걸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을은 틀렸다. 그러면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우리 3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2번에서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3방식 그러면 원수비고요. 원가 방식의 가격은 적산가액, 임료는 적산임료. 수입 방식의 가액은 수입가액, 수익임료. 비교 방식은 비준가액, 비준임료. 그 다음에 토지가액. 그럴 때 제가 재감 이렇게 외자고요. 재감 기기비. 제조달 원가, 세금물 가격이에요. 감가 누계액. 가격을 깎는다. 1년씩 깎으니까 합치니까 누계죠. 조금 세부적인 것은 원가 방식 할 때 정리를 하자고요. 적산임료는 공식으로 기기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 경비. 이 필요재 경비는 제가 관리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우리 관리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인데 영업 경비로 나올 때가 있고 필요재 경비로 나올 때가 있는데 평가에서는 필요재 경비로 나오죠. 해서 기기비.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제가 순환순비 이렇게 기억하자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로 나올 때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리고 수익임료는 순비, 순수익 더하기 필요재 경비. 물론 수입 방식에서의 수익 가격의 순수익과 수익임료의 순수익은 이건 다른 순수익이에요. 그 계산이 달라요. 글자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은요. 제가 사례를 구해가지고 사시지계면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 그런데 이때에 법조문에 나올 때는요. 여기 지역과 개별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말로 나와요.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올 때 비중가액, 비준임료. 비중가액과 비중임료는 공식은 같고 사례만 다른 거죠.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할 때는 표준지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표준지는 바로 시점 가야 되죠.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 거니까 표준지는 표준이 된 땅이니까 사정보정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할 때 표시지계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감, 기기비, 순환순비,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가격을 구했을 때 원가 방식은 건물, 제가 항성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항성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공용 부동산, 특수목적용, 대개 세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원가 방식은 고전학파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 고전학파 그러면은요 3방식에서는 원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대를 할 때는 잉여다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지대에서는 땅의 대가를 고전학파에서는 잉여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꼭 기억합니다. 어권, 광어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권 나오면 수입 방식. 그 다음에 재단,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말 나온 것도 수입 방식. 그 외에는 비교 방식인데 예를 들면 임목이라든가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런 것들은 다 비교 방식이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하는 거죠. 참고로 비교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신고전학파로 참고로 보시고요. 원가 방식의 고전학파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음, 진동 이런 말이 나오면은 원상 회복 비용 고려한다는 건 포함이죠. 만약에 주식 같은 것이 있다면 상장 주식 그러면 거래 사례겠죠. 만약에 비상장 그러면 수익환원법 이제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셔서 이 3방식과 물건별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꼭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